상상만 하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에요. 포르쉐 카이엔 한 대 값을 날려버렸어요. 잉? 왜?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절세에 미친 남자 절세미남 김도윤입니다. 상상만 하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잉? 왜? 도대체 왜?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등록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2주택자인 김대한 씨는 대학생 자녀에게 B 아파트를 진열했대요. 이 김대한 씨는 A 아파트가 있었고 B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 아파트를 진열을 하고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겨서 세대를 분리를 했대요. 친척 집은 아마 무주택자였을 거예요. 이후 김대한 씨는 A 아파트를 양도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다시 자녀와 세대를 합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김대한 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했겠죠. 세무조사를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상 자녀를 세대 분리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고를 안 했을 겁니다. 영원이라서 신고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추징을 당했는데 얼마? 1억 5천 100만 원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제가 1억 5천 100만 원이면 제가 포르쉐 카이엔이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포르쉐 카이엔을 보니까 1억 3천 98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번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포르쉐 카이엔 한 대 값을 날려버렸어요. 그죠? 아, 이거 나눠주지. 나 진짜 나도 포르쉐 카이엔 바꾸고 싶은데 이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한테도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양도소득세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 진짜 세금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만 했던 건데 이분은 진짜 했어요. 이분은 진짜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 먹었죠. 제가 감히 추측컨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무사님들은 만약에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하지 말라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세무사를 안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혼자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감히 세무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면 세금 아낄 수 있겠네 라고 혼자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국세청이 우리 이렇게 조사할 거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국세청에서 이게 본 게 자녀가 대학생이죠.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소득이 없을 거예요. 소득이 없어서 세대 분리 후에도 보니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하였는데 다시 왜 세대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합가를 했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학교가 멀어서 친척집이 학교랑 가까워서 이렇게 옮겼다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를 대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친척집도 학교랑 멀었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왜 했냐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물어봤겠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사해요. 자녀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보겠죠. 교통카드를 보겠죠. 그러면 교통카드를 찍으면 그 찍은 곳이 어디냐? 친척집 근처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본가 근처에 주소지가 계속 찍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이 자녀가 친척집에 이제 전입신고를 한 거는 이건 형식상 뻥이다 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이제 2주택자로 본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만약 적용이 됐다 하면요. 물론 유예가 됐지만 이분은 세금 엄청나게 때려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인가의 여부는 주민등록지, 즉 전입세대가 똑같다는 거, 그 형식만 세대다. 세대 분리했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동거를 해야 돼요. 같이 거주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구해준단 말이에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구해서 그 자녀를 그쪽으로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전입을 시키고 자녀한테 이제 주택을 아까 김대한 씨처럼 증여를 하는 거죠. 뭐 증여세는 당연히 내겠고, 주택 증여를 하게 되면 나는 이제 1세대 이제 1주택이잖아요. 1주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사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녀가 진짜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진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단독 세대가 되잖아요. 그럼 단독 세대를 구성해서 이제 주택을 넘기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냐면 이 자녀의 요건이 필요해요. 이쪽으로 혼자 전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 등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세법 88조 소득세 시행령 152조의 3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세대, 자녀가 단독세대를 구성을 하려면 일단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해서 뭐 생계를 같이 하는, 뭐 이제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근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단독세대처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1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1세대로 단독세대로 구성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한 경우에는 이 주택 네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돼를 보는 거예요. 30세 이상, 웬만하면 30세 이상은 취직을 하고 돈을 버니까 30세 이상인 경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다. 근데 이 이혼도요, 만약에 이제 뭐 가짜 이혼 있죠. 가짜 이혼인 경우에는 나중에 결국엔 추징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 30세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일정한 그러니까 소득이 있냐, 12개월로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뭐 40% 이상이 되냐. 왜냐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보니까 중위소득이 월 239만 2013원이래요. 그리고 본인이 뭐 갖고 있는 재산이 있냐, 이런 것들로 따지는 거예요. 이거의 요건을 만족을 하면 단독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행동 할 거면 최소 세무사랑 상담을 하세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세무사랑 상담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걸릴 것 같아요? 100% 걸립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보다 당연히 국세청이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시스템들도 되게 촘촘하고 되게 체계적입니다.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한테 상담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세금 1억 5,100만 원을 뺏기지 말자고요. 그 포르쉐 한 대 값이잖아요. 포르쉐 카이엔 한 대 값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너무나도 억울하게 좀 세금을 국가한테 뺏기지 말자고요. 제가 마지막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그리고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국가한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는 매일 공부하고 탐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